옛사람을 통해 오늘을 다시 배웁니다. 옛사람과 통하다. EBS 공감시대 옛사람과 통하다 125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만나고 있습니다. 박광일 역사작가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발통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볼 때마다 저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름을 써놓은 게. 그러니까 원탁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원탁회의라는 게 누가 상좌다라는 거 없이 하려고 원탁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 사람이 사발통문이라는 앉은 거를. 의자 위치에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그러면 이제 사발통문의 그렇죠. 전반적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관인지를 모르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발각이 됐잖아요, 결국. 전봉준이 그 좌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 당시에는 발각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계속 지휘를 하는데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올라왔고, 네. 그러고 한참 지나서 이제 문서로만 남아 있다라고 알려진 게 1968년에 사료로 그 송신의 집안에서 이제 발견이 나옵니다. 그 문서, 그 사발통문 잡혀 있는 것이 1968년에야 그렇죠.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발통문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주모자인지는 짐작이 가능한 게 그 경문을 옆에 이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데 그 네. 각도랑 거의 비슷하게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한 명은 전봉준, 한 명은 송두호인데 어허. 실제로 전봉준이 이 전체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네. 이 모임을 지원했던 게 그 지역 그 부자였던 송두호라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를 네.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지만 네. 명확하게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발통문 동그랗게 해놓고 왼쪽에 이제 글을 써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네. 그 선하고 평행이 되는 쪽이 네. 전봉준과 송도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긴다고 숨겼는데 네.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경문을 돌리는 순간 여기 아하. 주인공이 누구구나, 를 주모자가 알 수 있게. 누군구나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간단히 네. 한번 짚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전라도 일대 엄청나게 퍼져 있었던 동학이 이 농민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연구가 되면서 또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예. 그러니까 하늘처럼 하라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이 펼쳐져 있었고, 이와 같은 평등 사상이 동학 안에서, 그다음에 농민군 안에서 펼쳐져 있었던 점에서 그 당시 일단은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전주에 들어가서 집강소를 만듭니다. 그래요. 네. 이 집강소라는 게 전라도 일대 한 50여 개 고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각 지역에 사또들이 있는데 그 사또들이 오히려 이선으로 빠지고, 네. 농민군 지도자들이나 그 지역의 동학군 지도자가 그 지역을 통치를 하면은 동시에 와서 이제 그 사또들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겁니다. 보좌 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전라감사가 처음에 그 난리가 일어났을 때 감사가 바뀌고 두 번째 감사가 이제 김학진이라는 인물이 들어오는데, 네. 이 사람이 각 지역 고을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해달라. 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관민 협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최초에 그 아주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네.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쉽게 그 기간은 한 두세 달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우리 역사상 한 적이 있었나. 더 네. 나아가서 국가의 공권력이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그 행정력 일부를 이양한 적이 있었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를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 우리가 하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느 시가 있다 하면 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그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네. 그 사람은 공무원이죠. 맞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사또들이 행정부시장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잘 될 때. 네. 잠깐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잘 익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갔더라면 지방자치제 된 거죠. 그때 벌써. 지방자치제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까지 산농공상에서 선비들, 그러니까 이른바 양반들 밑에 있었던 농민들이었다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동학 농민군 안에서 위아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일종의 그 신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또 그 지역을 그 행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네. 이전에 단순한 밀란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이제 관민 협치 이상을 넘는 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동학 농민 운동 혁명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그 밀정을 보냅니다. 아하. 밀정을 보냈는데 그거는 뭐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로 조선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원세계가 네. 이 정부 군에 17명의 청나라 첩자를 보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를 청나라가 파악을 했던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거를 제일 빨리 인식했던 거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군, 그 다음에 이제 관, 민이 다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군 부대에서 당연히 첩보를 채취하기 위해서 첩자들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이른바 낭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침략의 선두 역할을 했던 어떤 그런 존재들이 와서 전봉준을 만나자고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없겠느냐. 예. 이 얘기를 해서 전봉준이 이제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신문 기자들, 일본의 신문 기자들이 마치 종군 기자처럼 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을 계속해서 스케치를 해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데서 보면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화승총을 메고 행진하는 어떤 사파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일본 기자들이 남겨놓은 사파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게 되면 1894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짐작하건대 1919년에 3.1 운동의 여러 가지 면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을 품고 있었구나. 네. 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서 네. 단지 125년 전의 일이 아니라 그 의미는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제 와서 다시 떠올린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겠지만 네. 그 집강소라고 하는 곳이 사실 지금으로 치면 일반 국민에 의해서 뽑힌 접장이나 접주 동민군 그렇죠. 지도자들 대표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행정 능력이 있는 기존의 양반 사또가 사또들이, 네. 옆에서 그 실물 책임을 지게 그게 왜 안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만약에 오히려 좀 조선 정부에서 좀 받아들이고 네. 그 타협점을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기포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청군을 통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본이 텐진 조약을 이유로 이제 소위 말해서 침략을 해 오니까 그 척양척외 그러니까 이제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의미로 2차 기포가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네. 이 결정을 내렸던 당시 집권 세력에게는 예. 정말 유감, 그렇죠.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실과 중앙정부는 그 왕정 지키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뭐 그런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감이 없었던 거죠. 네.